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한 차례 유예가 됐잖아요. 원래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그렇습니다. 2020년, 2019년이었네. 20년에 이제 처음에 도입이 여야 합의로 도의가 네. 됐는데 한 차례 유예가 되고 내년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네. 다시 폐지를 하자.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고. 그리고 네. 야당은 이거는 부자 감세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금투세는 그 개인 투자자가 이 금융 상품 관련해서 팔아서 좀 이익이 났다고 하면 현재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는데 물론 아주 큰 대주주는 세금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5천만 원의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 약 22% 정도 그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뭐 코로나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유예를 했던 것이고요.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자 이제 정부 여당은 아예 폐지하자 반면 야당은 시행해야 한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궁금증은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네. 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종목당 10억 이상 갖고 있는 큰 손들이 세금을 냈는데 그거를 이제 50억으로 그 기준이 좀 완화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으로 세금 내는 사람이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반인이라면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따박따박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식으로 수십억 버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식 관련해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을 내자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된 건데 그것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도입이 됐고요. 근데 이게 좀 부자 감세 성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1,400만 명이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실제 도입됐을 때 세금을 낼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은 1%, 약 14만에서 15만 명 정도입니다. 예. 근데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려면 보통 수익률을 5에서 6% 정도로 보니까 10억 정도를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야 5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대상이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부자 감세로 보는 것도 좀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현재도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랑 상관없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거기에 대주주이거나 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주식을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거를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 거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5천만 원, 한 해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한해, 그러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을 그 금융소득을 버는 사람한테는 20%에다가 이제 지방세 2%에서 22%를 과세를 하는 거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은 대주주가 부자들, 소위 말해서 주식 부자들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여당은 금투세 폐지는 개미 투자를 위한 거다. 소위 말하는 코리아 밸류업을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논리인가요? 일단 정부 여당의 논리는 세금 안 내던 사람이 내게 되면은 그 투자가 위축이 될 거고 그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14만 명, 15만 명의 투자자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 시장이 침체가 될 것이고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손해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1%가 빠져나가면 150조가 빠진다. 이 시가총액의 6%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논리가 이제 맞부딪히고 있는데 조금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부자 감세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금융투자세를 폐지를 하는 것이 부자 감세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세 도입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이거는 뭐 정부 여당의 논리가 좀 공포 마케팅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폭망한다. 뭐 여기에 좀 설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좀 과장됐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투자자들이 반대를 하는 건 좀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를 낸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집이 얼마짜리다. 이건 비싼 집이다. 이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은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계산을 해보면은 5%에서 6%,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야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건데 투자자들은 아 내가 1억만 투자를 해도 1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심리적인 기대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항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희망에 좀 재를 뿌리는 느낌의 정책이니까 좀 저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리겠다라고 정부가 했잖아요. 이들은 뭐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완화됐다고 이게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진짜 큰 손이 빠져나갈까?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주식 부자들은 어차피 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있어요. 주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으면은 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지금도 내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그렇죠. 들어와도 그냥 내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다 팔고 그러면은 미국 장시로 뭐 미국 증권을 사러 간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통계를 그 작년에 기획재정위의 양경숙 의원이 이제 따르면은 2022년 말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전체 투자 인구 1,440만 명 중 0.09%인 13,368명 한 1만 3천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이거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10억에서 이거를 50억 원으로 이제 완화죠.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9,200명이 또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더 줄어드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50억 원으로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 부자 감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붙은 상황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예. 일단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뭐 유해에 좀 힘을 실는 듯한 발언을 한 거죠. TV 토론회에서. 뭐 기준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투자자들은 희망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증시 폭락 사태가 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치고 나온 겁니다.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투세를 강행하면은 가뜩이나 세계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힘든데 불안 요소를 우리가 또 하나 늘리는 거다. 뭐 대만도 금투세와 유사한 세금을 도입하고 주가가 폭락한 사례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이 이제 확고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폐지 쪽으로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 뭐 토론을 누구랑 하네 안 하네 막 이런 이제 논쟁까지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임광현 의원이 그 한동훈 대표의 그를 향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그 경기 하락 우려 때문에 발생한 주가 하락이 무슨 시행도 안 된 금투세 때문이냐 이렇게 맞받은 거죠. 그리고서는 왜 경제 정책 무능을 금투세 시행도 안 한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TV 토론을 좀 제안을 한 겁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회계사 출신인 뭐 직무대행이 나간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말하는 거죠. 이러자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박찬대 원대도 좋다. 토론하자. 또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게 좀 나랑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나랑은 좀 급이 맞지 않지만 나는 되게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토론은 나는 언제든 나갈 거야. 뭐 이런 이미지를 좀 위한 전략으로 좀 보이고요. 그런데 이어서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추가 입장이 또 나오지 않았고 한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좀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만 사례를 들면서 1989년에 대만에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이제 자본이득 과세를 하니까 주가가 36%나 폭락했다 이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뉴스 공감에서 조선 비즈에서 팩트 체크를 했다. 그때 조선 비즈의 5월 9일 기사 제목이 대만 정말 금투세 도입해서 증시 박살 났던 걸까 이건데 당시에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이 아니라 금융실명제를 해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도입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조선비즈에서 이미 팩트체크를 좀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입장.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전 대표긴 하지만은 예. 여전히 민주당의 영향력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8월 18일 이후에 당 대표가 될 것이고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다시 한번 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당론인 거죠. 그 시행을 하는 게. 예. 그런데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세계 선진 금융시장은 전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돼 있고 또 결국 투자라는 거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하는 건데 금투세와 그 기업의 밸류업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예. 다만 그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은 하되 어떤 부분적으로 손질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은 열어뒀습니다. 그 말은 해석을 하자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서야 이 논란은 어떻게 진전이 되든지 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발언을 좀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은 세계 선진금융 시장은 전부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라는 거는 OECD 38개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안 되는 나라는 지금 9개,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개 국가고 뭐 소위 말하는 미국 아니면은 영국, 뭐 일본, 독일 같이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사실관계에는 부합한다. 이제 우리나라에 그 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네. 전체적인 민주당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의 기재위원들도 그렇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건 도입을 해야 된다. 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로소득세도 다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당론이라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좀 튀거든요. 예.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앞서 짚어봤던 그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재명 전 대표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표가 어떤 당 대표에서 끝이 아니라 결국 대권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대선 승리는 한 진영의 결집만으로 힘드니 결국 중도층을 좀 데려와야 하는 상황인 건데 한동훈 대표는 내 체급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재명 전 대표는 그런 중도층 확장을 위한 뭐 발언이다. 뭐 그런 우클릭 행보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뭐 유연한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면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좀 입장을 쉽게 바꾸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종부세에 대해서도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네. 된다. 뭐 이제 그 유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폭을 넓혀야 된다 이런 네.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음 대선이나 뭐 이제 집값이 비싼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예를 들면 고민정 의원이나 이런 네. 분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보수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여러모로 정치권에 좀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8월 18일 이후에나 좀 예.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